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9세 된 남성인데 신청하신 분의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가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의 사주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인테리어 목수이고 저희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2달 전 회사 사정으로 둘 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후 새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사람이 갖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얼떨결에 동업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 남편의 사주를 물어보고는 며칠 뒤 나쁜 일이 일어나니 조심하라는 둥, 다른 곳에서 일하면 좋은 기운 뺏기고 다친다는 둥, 불길한 소리로 남편이 다른 일을 못 찾게 하면서 말로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큰 공사 몇 개든 바로 따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니 무조건 기다리라네요. 문제는 그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한 달 동안 700만원 정도 빌려줬대요. 말이 나가면 되던 일도 망하니 저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네요. 밤늦게까지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내용이 완전 사이비 종교가 세뇌하는 수준이에요. 남편이 마음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아이들 얘기를 하며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아내 없이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차용증을 받으러 간다고 하자 태도가 싹 바뀌며 오히려 제 남편이 자기를 붙잡고 있어 손해를 본 게 2천이 넘는다며 저희한테 보상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걱정만 주는 이 사람의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인년 병자월 을묘일 기묘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9살인데 신청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람을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사주만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요. 목기운이 3개예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제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초보자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책을 읽어본다고 읽어보는데 막상 사주팔자 8글자를 딱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에도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서 풀면 됩니다. 일단은 이분의 음과 양의 관계를 보세요. 음이 6개고 양이 2개죠. 그러니까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한 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요.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가장 세력이 강한 오행과 가장 세력이 약한 오행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은요. 가장 분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오행도 골고루 균형되게 있으면서 충국도 발생하지 않고 사명살도 없고 아주 좋은 사주들 있잖아요. 그런 사주들이 가장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사주에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이 없으면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일단 목기운과 토기운이 강하죠. 이 을묘일주란 말이에요. 고집도 좀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토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토기운이 3개잖아요. 그럼 이 토기운이 뭐죠? 재성운에 해당이 돼요. 재성운. 재성운이 발달된 사람들은 잔머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잔머리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분석을 했을 때 잔머리가 많이 발달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돈을 취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야 되죠. 그리고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발달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 재성운이 이제 발달된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사람이 막 재밌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마음 씀씀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좀 천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뭐가 없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그러면 이 사주에 지장간에 있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사주팔자 안에 없는 오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장간에도 없는지 보셔야 돼요. 지장간에도 없죠? 이 사주는 무관성 사주입니다. 그러면 관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것이 바로 관성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요. 규칙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이분처럼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금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재성운이 발달됐으니까 잔머리는 발달했죠. 그럼 뭘 하겠어요? 사기치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사기 좀 쳐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주위 환경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심성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주만 봤을 때에는 재성운이 발달됐다는 것과 관성운이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보면 도화살이 강해요. 도화살이 강하니까 자기를 이제 발산하고 뽐내려는 그런 성향도 좀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결국은 남편이 신청하신 분의 남편이 이 남자하고 이제 관계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떼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을묘일주니까 22살서부터 31살까지 계유대운. 이때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결혼하는 시기인데 22살서부터 31살은 집에서 애를 키운다 뭐 이 얘기는 자기가 이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0대하고 30대에 보시면 묘유충하고 묘신 원진살로 20대 30대가 연달아 배우자 운이 깨집니다. 게다가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이 사주는 제다신약 사주는 아니지만 이 재성운을 여자로 봤을 때 여자가 3명이나 되니까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도화살은 강하고 일지와 월지는 자묘 형살이에요. 그러면서 20대 30대 운이 묘유충 묘신 원진살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을 안 하기가 좀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실수였던 게 뭐냐면은요. 이분의 1년운을 보셔야 돼요.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동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사람 운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이분처럼 이렇게 올해 1년운이 깨져요. 그럼 이런 사람하고는 동업하면 안 돼요. 운이 안 좋은 사람하고 뭐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때는 좀 조용히 보내는 게 나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혼자 뭘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랑 동업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저는 의리한 사람의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신청하신 분의 운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집에서 놀 수는 없고 취업을 할 그런 여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무슨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 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하려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업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냐 그러면 저 사람은 올해 운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의뢰하신 분의 입장에 서서 그분 편에 서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운이 안 좋잖아요. 이분은 지금 사주도 제도 이렇게 많으면서 지금 현재 39살인데 원진살에다가 하필이면 이 원래는 금기운이 들어오면 무관성 사주에서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용신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이라 유금이 들어오면 묘유충, 신금이 들어오면 묘진 원진살, 이렇게 용신이 들어오면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사주, 나쁜 사주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용신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그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좋은 사주는 용신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걸 발로 차버려요. 용신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용신이 들어오면 더 나쁩니다. 이 사주는 누가 보더라도 금기운이 용신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이니까 지지에서 금기운이라는 건 유금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유금이 들어오면 묘유충으로 더 나빠요. 제일 나빠요. 신금이 들어오면 묘신 원진살로 배우자궁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안 좋은 사주죠.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천간도 그렇죠. 신금이 용신이어야 되는데 신금이 들어오면 을신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금기운이 용신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민망하죠. 용신의 역할을 할 만한 건 천간에서 경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가 용신이 들어왔을 때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것은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용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발로 다 쳐버리니까 용신이 들어오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유급이나 신금은.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용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깝깝해요. 그리고 올해 운이 이렇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사기를 치고 결국은 이분도 결과가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결국 지금 신청하신 분이 돈도 몇백만 원 띄고 그랬는데 무슨 고소를 하든지 같이 싸우든지 뭐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올해 월운이거든요. 월운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금 을사월, 병어월, 정미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8월달, 9월달에 보면 이제 토기운과 금기운으로 들어가면서 묘신 원진살, 묘유충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분이 참고서는 그냥 아예 몇백만 원 띄었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열받아가지고 뭐 고소한다 뭐 이러면은 이분도 이제 뭐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조사를 받든지 뭐 그래야 되니까 지금 이 9월달, 8월달, 9월달 이때 운이 별로 안 좋다. 11월달도 안 좋죠? 11월달도 안 좋아요. 11월달도 천간이 을신충이고 지지는 해수가 들어가면서 해묘미 목국으로 기신인 목기운이 강해지니까 11월달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쯤에 운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심성이 별로 좋지 않은 39살 된 남자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실전사주 분석을 시청하셨는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내가 인간성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사기꾼이 오지 않고요. 사기꾼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아갖고 내가 충분히 사기를 쳐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간성이 그만큼 좋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주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운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